6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 교통 선진국들은 불법 썬팅에 대해 차량 압류와 구속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불법 썬팅이 만연한 불법 썬팅 천국이 되었을까요? 썬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카드뉴스로 우리나라 썬팅 규제 변천사를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1995년 7월 1일 자동차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썬팅 규제 조항이 도입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그것입니다.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해서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썬팅을 추가합니다. 썬팅 규제와 단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모호하기 그지없는 10m 거리에서 탑승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 나는 보이는데 왜 너는 안 보이냐는 식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 시작한 썬팅 규제를 제대로 바로잡기는커녕 더 큰 헛발질을 합니다. 10m 거리 식별 가능이라는 주관적이고 자의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자동차 검사 항목에서 썬팅을 빼겠다는 악수를 둔 겁니다. 정기검사 항목에서 썬팅을 삭제한 명분은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후 조폭이나 정치인 등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시커먼 썬팅을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되고 급기야 전 국민의 조폭 차량화가 진행됩니다. 1990년대엔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이 100대 중 1대에서 2대에 불과했지만 썬팅이 검사 항목에서 제외된 후 짙은 썬팅 차량이 폭증했다는 것이 조경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입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난 2005년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앞면 착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과 뒷면 착유리는 40% 미만, 불법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만든 겁니다. 객관적 기준은 마련했지만 썬팅 규제에 대한 딴지는 계속됩니다. 썬팅과 교통사고는 연관성이 낮다. 규제 필요성이 없다. 불법 썬팅 차량 단속하고 제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만 든다는 식의 제동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짙은 썬팅이 안전사고와 별 연관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도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있고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니 해당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회 행자위의 결론입니다. 결국 지난 2008년 우여곡절 끝에 뒷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조항은 삭제되고 앞면 착유리는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헛발질과 딴지가 겹쳐지며 불법 썬팅이라는 버스는 이미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0m 거리 식별 가능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삭제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만들어낸 전 국민의 불법 썬팅 차량화라는 결과.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을 철거했는데 우리공화당 측은 보란 듯이 더 크게 개수도 더 늘려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광화문 천막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판단하시죠.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옆에는 우리공화당이 친 천막 10동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오전 시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우리공화당 천막 3동을 전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했던 우리공화당은 서울시 보란 듯이 철거 하루 만에 더 크게 더 많이 천막을 세운 겁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건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명분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5명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들에 대한 추모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 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다 이래 보는 거죠.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자기네 거냐는 식의 냉소적 반응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그런 공간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물론 자기네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막이 다시 설치된 데 대해 서울시도 격앙된 반응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에 대해 해당자를 특정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 대해선 박원순 시장은 국회의원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이라든지 폭력을 해서 그래서 이걸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대로 독직 폭행 등으로 서울시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천막도 자진 철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철거 계도장을 받아도 천막 설치 취지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그 2배를, 그것도 철거하면 다시 그 2배를 설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천막의 2배를 쳤습니다. 지금 강제 철거를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또 응수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요. 일단 서울시 조례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천막을 먼저 세우고 사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라는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전혀 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경우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라는 국가적 참사에 중앙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대한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해 이뤄진 일로 특정 정당이 독자적으로 세운 천막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당시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각 지자체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해주라고. 그 차원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상호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우리 공화당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강대강으로 맞서며 광화문 우리 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상해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일부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집어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어제죠 구속 기소된 게 조모 씨.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일명 그 성폭법상에 네.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영상 속의 남성인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검찰은 이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네.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네. 이게 뭐 주거침입 강간 미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거침입이랑 강간 미수가 각각 별건인가요? 아니면 하나로 이어지는 뭐 혐의인가요? 네, 그 당초에 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 씨를 체포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을 해서 네. 검찰에 송치한 사안인데요. 네. 조 씨는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혐의를 주고 부인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검찰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서 폐쇄된 공간으로 침입하려 한 것
그런 네. 점들을 봤을 때 계획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네.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검찰은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정작 이제 재판에 가면은 주요 쟁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쟁점이 이제 강간 미수 혐의에 있어서는 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의가 네. 입증되어야 되는데요.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CCTV 등의 이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부정을 할 수 네. 없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네. 보여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2012년도에는 술에 네.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의 이제 성향이나 이번의 정황을 종합해 봤을 네. 때 강간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네. 조 씨가 이제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했고 문이 닫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기 때문에 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결국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 실행을 포기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판결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제 성범죄를 목적으로 문을 열어서 침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는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추측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네. 판단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네.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 것은 명백한 것이므로 네. 이 방실 침입의 목적에 관해서 합리적인 변명이 없는 경우에는 네. 가는 목적으로 침입하려고 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뭐 기억에 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해명이 없다면 유죄 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2014년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일베 등 극우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모욕죄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 고발 이틀 만에 수사 착수인데 그런데 심정적으로야 그렇다 해도 치킨이나 피자, 국밥 등을 시켜 먹은 게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일베 폭식투쟁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 및 명예훼손 사건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폭식투쟁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패륜적 행위라며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말이나 글, 문서 등이 아닌 음식을 먹은 행위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입니다. 이른바 손가락 욕설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거동 이런 것도 다 이제 모욕에 들어가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마치 이제 그 자기들은 많이 먹으면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들은 일베 등 극우 사이트 게시판에 정치적 노름에 고통받는 광화문 행동을 돌려받자 광화문으로 도시락 나들이 가자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선 세월호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우리도 지치고 나라도 제대로 안 되고 등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시위 공지라며 이번 주 내에 단식투쟁보다 만 배는 더 위험한 폭식투쟁에 돌입한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세월호 단식을 직접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일베 등의 폭식투쟁은 세월호 단식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과 비하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조롱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히 있었던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그냥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 뭐 플랜카드도 있고 어떤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행동을 같이 집회를. 다만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특정돼야 하는데 이는 당시 게시글이나 폭식투쟁 사진 등을 통해 검찰이 수사로 입증해야 할 대목입니다. 결국은 이제 모욕이라는 게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뭔가 경멸적 감정 표현하는 건데 모욕죄 의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이들 극우 사이트 회원들의 폭식투쟁은 2014년 9월 6일 일어났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소시효 만료까지 이제 불과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광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업체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당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 원대 국제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된 1,731명의 공직자 가운데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근길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 시간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